안녕하세요. 이태원 즐거운 부동산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령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중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중 임대료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마지막으로 전월세 전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가면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동의에 의하여 전환된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기준금리, 현재 0.5%죠. 기준금리와 2%, 이번에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10%와 현재 2.5%죠.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2.5%, 그게 낮은 비율이니까 2.5%에서 적용이 됩니다.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정 월 임차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도록,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20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전세 5억인데 이를 보증금 3억으로 하고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2억이죠. 차액이 5억에서 3억 차액이 2억인데 2억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2억에다가 아까 전환율이 2.5%죠. 2억에다가 2.5%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41만 7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 41만 7천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 5억인데 보증금을 2억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세금 3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이때는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62만 5천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정월 차임 전환율 4%를 2.5%로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된 그 시행령 시행 당시 현재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 있다면 그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행 후 최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대로 전환할 때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법에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는지, 이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만약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주거 이외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법인과 계약했다죠.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느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이는 법인이 주민등록으로 법인의 주민등록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의 숙소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직원이 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조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이도 그 다음날부터 제3조에서 효력이 생긴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요구권 내용이 들어있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